안녕하세요. 오늘은 266번째 책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말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말의 속살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라든지 풍속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소개한 그런 책이었고요. 이 책은 이제 우리말이 시작된 이제 한글 에 대한 그러한 이 창제라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림 문자로부터 이두, 향찰, 세계적인 발명품이라는 훈민정음을 가지고 21세기 네티즌의 통신 언어에까지 역사로 풀어보는 우리말 이야기. 우리말을 어떻게 생겨났을까? 기억은 왜 기억이라고 읽는 것일까 궁금했지만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았던 우리말에 던지는 질문. 우리말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말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네 분이 이제 합작인데요. 박영주 씨라고 대학 새내기 때 에스페란토 등의 활동을 하면서 언어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정곤 씨라고 호남 평야의 흙냄새와 동진강의 물소리를 그리워하는 촌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정주리 씨는 강원도 산골에 태어난 진짜 산골 사람이다. 그리고 최경봉 씨는 전북에서 태어나 지금은 고향에 있는 원광대학교 국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각기 이제 다른 이렇게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네 사람이 그 뭐 향토 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 한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이제 네 분이 서로 이렇게 썼지만은 머릿말에 함께 이렇게 뭐 말을 했어요. 같이 이제 의논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책에 대해서 21세기 문턱을 넘어선 우리에게 정보화라는 화두는 더 이상 풀어나가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정보화는 이미 혁명에 비견할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가치 체계를 혁신하였고 예전 같으면 대학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지식의 정보를 안방에서 단 한 번에 클릭으로 다운받아 활용하는 모습도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는 단순히 정보 공유의 편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는 동시대인들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문화적 공감대는 한 사회 문화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형성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할 가치가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한 동시대의 공감에 대한 형성, 우리 앞에 놓인 이 문화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상아탑 속에서만 머물러 있던 다양한 전문 지식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연히 우리말에 대한 전문 지식의 공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무미건조한 문법으로 고리타분한 고문으로 혹은 까다로운 맞춤법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에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혀보기로 했다. 이 책의 독자들의 문법, 맞춤법 그리고 옛글자에 함께 뛰고 뒹굴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말이다. 신라 사람이 되어서 시를 한 편 써보는 것이 어떨까? 세종이 되어 채말리의 논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독립신문을 교열하는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한글을 이리저리 바꿔도 볼까? 몸부딪히는 뛰노는 사이 독자들은 우리 글이 스며든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어, 뭐 불어, 중국어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먼저 우리말을 바로 알고 사용할 때 이 외국의 언어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말 또는 우리글이라는 말을 들으면 숙연해지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의미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써야 한다. 지키며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일단 접어두었다. 대신 왜 그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써야 하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오르며 우리말과 우리 글을 새롭게 살폈다. 이 과정에서 CD롬, 조선왕조실록과 역대 문법 대계라는 자상한 길잡이를 만난 건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낯설고 어두운 길이었지만 이들이 비춰주는 불빛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은 필자들을 길동무 삼아 역사 속으로 우리말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가끔은 우리가 길을 잃어 우왕좌왕하기도 하겠지만 여행하는 동안 독자들은 우리말, 우리 글과 즐겁고 유쾌한 만남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길벗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차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파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문자는 왜 출현했는가, 언어 발생의 미스터리, 언어라는 수수께끼, 소리 탄생, 지구의 아듀, 그림 속에 소리를 담다, 새로운 표현 방식의 등장, 문자 조상과 암각화, 어떻게 어디에 그릴까, 가장 보편적인 효율적 전달 방식, 그리기 문화, 그리기의 쓰기로 역사 시대를 향하여 그림 속에서 문자를 끌어내다. 의미 있는 부호에서 무의미한 부호로 문자의 발달. 문자가 발달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가 된 건 아니죠.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상형 문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문자, 우리 한글도 오늘날의 그 한 인류의 문자 속에 이렇게 발달되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장에서는 소리를 빌릴 것인가 뜻을 빌릴 것인가, 한자와 우리말이 만났을 때 남의 문자를 빌려 쓰다, 한문과 우리말이 만났을 때 우리식 어순의 한문, 소리를 빌릴 것인가 뜻을 빌릴 것인가. 제3장에서는요, 이두는 정말 설총을 만들었을까, 갈등의 표기 역사, 이두는 정말 필요했는가, 이두는 어떤 문자 체계일까, 훈을 빌릴까 음을 빌릴까, 정교한 표기 의식, 이두가 조선까지 이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을까라고 이두 문자 표현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4장에서는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을까, 향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2000년 전의 노래 신라 마을을 기록한 단서 향가는 신라 시대의 유행가가 아니다. 향가는 시에 곡을 붙인 것, 향찰은 한문이 아니라 신라어였다. 간봄, 그림의 인가, 간봄 묻오리식인가. 향찰은 왜 사라졌을까? 제5장은 우리 조상들은 한문 경전을 어떻게 읽었을까? 한문의 토달기 구결의 역사, 경전의 토를 따라 끌어 읽어보면 어떨까? 경전을 우리말대로 풀어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구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구결과 이두, 구결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였을까? 구결과 일본 문자의 관계, 구결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자 생활과 구결, 훈민정음에 창대된 후 구결, 문자적인 그런 그 경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했는가? 훈민정음과 어린 백성, 다란말의 둥기에 달아 우주의 운행 원리를 아시나요? 음양, 오행과 훈민정음, 세종대왕은 과연 훌륭한 언어학자였을까?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하였을까? 제7장에서는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 문자를 참조했을까? 훈민정음은 모방설이 나온 까닭, 의혹이 왜 생기는 것일까? 신숙주가 요동해 간 까닭, 조선의 주변에 있어 어떤 글자들이 사용되었을까? 훈민정음은 어느 문자와 닮았을까? 가림토 문자와 신대 문자. 8장에서는요, 채말리는 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을까? 이분은 이제 상소를 올리죠. 세종대왕에게 훈민정음에 대한 창제를 반대하는. 지편전 학자 채말리의 철학과 사상, 우리가 채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채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채말리도 지편전 관리였다는데 채말리는 훈민정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지혜로운 성총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세종은 왜 채말리를 배척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제9장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억을 어떻게 읽었을까? 기억에서 희읍까지 한글의 순서 정하기, 잃어버린 글자 이름, 새로운 시작,
몽자해 세종대왕은 28자에 어떤 이름들을 붙였을까? 기역, 리언이란 글자 이름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기역에서의 히읗까지 아에서 이까지 글자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약속의 시대를 향하여. 제10장에서는 한글은 언제부터 대중문화로 사랑받게 되었는가? 한글 가치의 재발견, 언어 독립의 나라 독립, 한글 가치 재발견 주시경, 귀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최초의 띄어쓰기 11장 한글 맞춤법 통일화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표기법의 혼란과 표준화의 필요성, 국어학자들의 일본의 유학을 강가다. 드디어 나라글이 됐다. 정독부에서 철자법 통일안을 만들었다는데 표준어는 왜 필요한가? 맞춤법이 먼저인가? 사전이 먼저인가? 제12장 풀어쓰기를 실천한 사람들, 풀어 만든 글자를 모아 쓴 까닭, 풀어쓰기의 원조 주시경의 실험, 모아 쓴 글자를 풀어 쓰고자 했던 사람들, 풀어쓰기에 얽힌 이야기들, 북한의 풀어쓰기, 김두봉의 이상과 좌절, 지금 풀어쓰기를 한다면 제13장에서는 외국인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를 생각할 것인가,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표기, 로마자 표기,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말 표기, 고대에서 현대까지 외국인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코리아일까 꼬리아일까? 김치, 기무치 달라진 표기법, 남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떻게 다른가? 통일시대 로마자의 표기법, 다른 나라 로마자 표기법에 14장 철저한 철자법 논쟁의 진상은 함께 갈 수 없는 길, 박승빈과 최은배. 철자법 논쟁은 우리들만의 이야기일까? 국어표기법의 춘추 전국시대 한국 사람도 한글 철자법이 어렵다.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었을까? 박승빈과 최은배. 마침내 공청회를 열다. 한글파와 정음파 누가 옳았을까? 이습님과인가 이승님과인가? 공청회 첫날 이야기 갑시인가 감시인가? 공청회 둘째 날 이야기 먹으며인가 먹으며인가? 공청회 셋째 날 이야기 사람들은 통일된 표기법을 쉽게 따랐을까? 한글파 승리 그 이유. 이게 이제 철자법 문제가 자꾸 우리도 이제 우리 이렇게 배울 때보다는 지금 보면 바뀐 것들이 있죠. 이제 혼돈이 옵니다. 자꾸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씩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15장 세종대왕을 아시나요? 인류의 지적 유산 한글. 세종대왕이 뭐지요? 한글의 우수성, 세계에 알려지다. 포스가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벨과 보이는 음성이란 인류 최고의 지적 유산 한글. 제16장에서는요. 새로운 문화의 탄생인가 과거의 회귀인가 현대판 상형 문자 시각 언어 새로운 맞춤법의 탄생인가 맞춤법의 붕괴인가 문자를 그리고 새기고 쓰고 치고 그치고 다음은 그림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 댓글들이라든지 보면은 정말 문법 철자법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좀 희귀한 그 글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꾸 우리가 우리의 그 본전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본다고 하면 정말 모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한글을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고 좀 젊은 분들이 쓰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이야 좀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책을 좀 놓고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글도 읽고 쓰기도 하고 전달도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약속으로 떠나는 우리말 수수께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